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실적 시즌 기업들의 예상외 호실적이 미증시를 이끌었는데요. 미증시 훈풍에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아쉽게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하며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넷플릭스 호재로 콘텐츠주들이 주목을 받았고요. 2차 전지주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과 함께 섹터와 종목별 주목할 모멘텀과 차별화 전략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오늘장 정리해봅니다. 이성웅 이사님.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LNF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잠시 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에코프로비엠, LNF 등 2차 전지주는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들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준 부장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최근 수소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진 머티리얼스 인수를 통해서 2차 전지 사업인 동박 사업에 새롭게 진출을 하면서 기존에 부진했던 화학 업종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 평가를 기대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 이렇게 본업에 충실히 영위를 하면서도 이렇게 새로운 신규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를 통한 동박 사업 진출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 종목이죠. 이렇게 두 분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오늘장 정리해봤는데요.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시총 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 상위 특징주 시간입니다. 반등 탄력이 떨어지며 어제보다 하락한 종목 수가 많았던 가운데 오늘도 2차 전지주들이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총 2위 LG에너지솔루션과 시총 7위 삼성 SDI 보겠습니다. 다국적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가 북미의 두 곳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두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분기 호실적 전망에 외국인의 뜨거운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10월에만 1,780억 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LG엔솔은 1%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삼성 SDI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그 2차 전지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LG엔솔인데요. 혼다에 이어서 도요타 손을 잡게 됐고 또 GM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LG엔솔의 대규모 투자와 협력 행보, 좀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어떤 성장 스토리 그려볼 수 있을까요?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에 소위 잘 나가는 그 완성차 메이커와 다 조인트 벤처를 확장을 하면서 생태계를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워낙에 기본 북미 지역에서 좀 많이 판매가 되는 그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GM, 스텔란티스, 앞서 말씀하셨던 도요타까지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최근에 북미 지역에서 건설하고 있는 공장이 거의 20개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데요. 그중에 거의 절반가량이 LG에너지솔루션과 관계된 그런 투자라고 보신다면은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한 20% 정도 수준이고요. 2위이죠. 중국의 CATL이 1위고,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지금 특히 나 내수를 중심으로 좀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반면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주 잘 나가는 이런 메이커 업체들과 이렇게 조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점점 더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이 주로 하고 있는 LFP보다도 이 3원기 배터리 쪽의 채택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는 뭐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침투율이 8% 정도 수준입니다. 유럽이 23%고 중국이 25%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먹을 파이는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마찬가지로 현재 전체 매출의 북미 지역의 한 7%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 향후 2025년까지 45%까지 확대를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북미 지역에서만 이제 2025년 250기가와트의 생산 체제가 구축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조인트 벤처가 늘려가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흐름들은 계속해서 좀 글로벌 1위로 가는 계속 그런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인트 벤처를 통한 성장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말씀이었는데요. 말씀 주셨듯이 LG 엔솔이 북미 시장에서 최강자로 등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 합작 공장 행보는 좀 순항을 하고 있지만 단독으로 지으려는 배터리 공장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고 하던데 이로 인해 불거질 우려는 없을까요? 사실 지난 6월 29일이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제 투자를 보류한다 그런 소식 때문에 4거래일 동안 한 14%가량 하락을 했는데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만큼 뭐 이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2025년까지 북미 지역에 250기가와트를 생산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투자 보류를 한 이 물량이 11기가와트입니다, 연산.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 파이 중에서 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 상반기에만 9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뭐 삼성 SDI나 SK온 같은 경우는 1조 원대 투자를 한 반면에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기사를 보면은 뭐 완전히 철회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애리조나 주지사도 뭐 방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이제 투자를 그렇게 종용하는 그런 모습까지 좀 보여줬다라는 측면을 본다면은 뭐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아예 철회는 아니기에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좀 실적 얘기를 해볼까요? 지난 7일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 26일에 3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최근 2차 전지주의 이 질주에는 호실적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성적표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최근에 잠정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이미. 근데 보니까 영업이익이 5,219억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난 2분기가 1,900억대였기 때문에 160%가 넘는 그런 이익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GM이라든지 그리고 테슬라, 포드와 같은 쪽으로 좀 출하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역시 또 환율 효과와 판가 상승에 대한 그런 것까지 더해지면서 높은 실적을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많은 2차 전지 업체들이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양호한 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보면은 뭐 이 자체가 시장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제 10등하던 친구가 반에서 10등하던 친구가 자기는 한 3등 정도 할 것 같은데 부모님이 물어보면은 5등 안에 들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하는 것이 뭐 상당히 좀 일반적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이미 발표했었던 잠정 실적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면은 뭐 실적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뭐 의심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판가 상승과 환율 효과로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 주셨습니다. 주가적으로 보면은 10월 들어 우상향하다가 50만 원 그 돌파 기대감을 높였거든요. 근데 목전에서 탄력이 약해지면서 조금 지지부진한데 향후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사실 제가 이전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는 바이앤홀드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언젠가는 주가가 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런 종목이 61선까지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할 기회다. 이렇게 또 언급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오늘 50만 원에서 상당히 좀 무거운 흐름을 보여주면서 과거에 삼성전자가 100만 원 돌파하기 전에 수많은 그런 매물이 쌓여 있었던 그런 모습을 마치 연상케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좀 이제 아래로 좀 마감을 하긴 했죠. 차트를 좀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보시는 것처럼 물론 아주 강한 거래가 돌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50만 원 돌파는 좀 목전에서 놓친 걸로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단 거래가 동반될 필요는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저항가가 이제 직전 고점이었던 51만 6천 원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증권회사 목표가는 60만 원 전후로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충분히 강하게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보여지고요. 지지 가격은 일단 37만 3천 원, 지난 8월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 V자까지는 못 갔지만 다소 좀 향후 조정을 받는다면은 대략 한 요 정도 선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대략 한 이런 37만 원대에서 저가 매수를 노리는 공략하는 그런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저항가는 51만 6천 원이지만 장기적으로 충분히 끌고 갈 만한 종목이란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삼성 SDI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LG 엔솔에 비하면 아직 북미 투자에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 외에는 별다른 소식이 없는데요. 물론 이 스텔란티스가 북미에 추가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LG 엔솔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LG 엔솔과 다소 다른 듯한 이 투자와 협력 행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사님? 네, 대표적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공장이 유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아무래도 그 고객사 같은 경우가 유럽의 고객사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선택을 먼저 한 것으로 보입니다. BMW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고객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확장을 해서 올해 5월 같은 경우는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만약에 증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실제 수주가 나가는 단계까지 함께 나아가는 점을 보면 실적에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겠고요. 7월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제2공장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증설이 이루어지고 나서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은 수주를 받아서 여기에서 생산을 해서 나가는 구조인데 이 생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말레이시아 공장 같은 경우는 재료의 조달이 용이한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삼성 SDI 입장에서는 잘한 선택으로 보이고요. 이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 생산 같은 경우가 완성차 대비해서 좀 맞춰서 나아간다고 하면은 지금 공장 같은 경우도 대부분 풀 가동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고 추가적인 증설도 충분히 열어놓고 가능하다는 점까지 우리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네, LG 엔솔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폐배터리 리사이클에 있어서는 좀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2019년 체계를 구축을 했고 최근에는 이 친환경 정책 발표에서 재활용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경쟁력을 좀 더 우위에 놓고 봐도 좋을까요? 일단 대표적인 추진은 리사이클 연구 랩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랩을 신설을 하면서 추진을 한 건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서 폐배터리 사업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점을 공표를 했고요.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뛰어나게 실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침투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내후년부터 이루어지는데 이 내후년 구조로 해서 3년 뒤부터 대량의 배터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진짜 실적 같은 경우는 한 4년 뒤쯤 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대기업들이 폐배터리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협업을 하는 구조가 일단 재련 쪽을 영위해 온 사업회사들, 그다음에 이 재련을 통해서 좀 일관화가 가능한 그러한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점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이러한 대표적인 폐배터리 일관화를 갖춘 기업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그만한 경쟁력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고
이게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현금 흐름을 용이하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같은 경우도 우위에 있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리사이클 연구랩도 신설을 했고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좀 주목을 해주셨고요. 삼성 SDI 역시 좀 실적 발표를 보겠습니다. 26일에 예고하고 있는데 3분기 실적 훈풍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형 전지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을 어떻게 좀 전망하실까요? 3분기 예상치는 시장에서 형성이 돼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우려를 했던 점은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는 이 공구용 전지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는 점이 우려가 됐었는데 지금의 예상치는 그 부분까지 다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에너지난으로 인해서 과연 전기차의 판매 같은 경우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연가스 가격 흐름,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의 흐름에서 봤을 때 에너지 가격은 안정화를 찾은 단계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좀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4분기 실적 또한 뭐 계절적인 비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3분기에 이어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 반응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대형 전지 부분과 관련해서 마진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4% 이상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뛰어난 마진율을 거둔 거기 때문에 그 마진율이 나오면 삼성 SDI의 주가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중대형 전지 중 젠5 비중이 20%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수익성 개선이 조금 지속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0월 들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60만 원대를 회복을 했는데요. 이후 다소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까요? 현재 구간에서는 이게 가격대를 놓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가로 관심을 가지기에는 지금 주가의 위치가 조금 애매한 구간입니다. 특히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서 매수를 했다 이런 접근보다는 좀 원하는 가격대, 그다음에 지지를 받은 가격대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지금 박스권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그러한 흐름의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박스권 하단 같은 경우는 55만 원대, 박스권 상단 같은 경우는 지금 63만 5천 원, 64만 원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까지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를 정해서 접근을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지지가는 58만 원대, 중기 추세선이 위치하고 있는 가격대가 지지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항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이 저항 고점이 아니라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 62만 원대를 저항가로 제시해 드립니다. 네, 최근 6개월 동안 발표된 삼성 SDI 리포트 중 80만 원이 제일 낮은 가격이더라고요. 일단 1차 저항가인 62만 원부터 얼른 터치를 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최근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2차 전지 대표주인 LG엔솔과 삼성 SDI 만나봤는데요. 특히 외국인 러브콜이 아주 뜨거운 종목들입니다. 2차 전지주를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될지 궁금한데 두 종목 외에도 관심을 두고 보는 기업들이 있다면 김성준 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셀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가 일단 가장 또 유력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밖에 소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양극재 업체들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동박이라든지 또 리사이클 업체들 이런 것들이 신규 진입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기술 진입이 좀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양극재가 가장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 밖에도 일단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IRA 법안 이후에 좀 탈중국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LFP 배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사용화돼가고 될 수도 있는 향후에는 그런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하이니켈 중심으로 한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저는 가장 좀 투자하기에는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셀 업체 중에는 LG 엔솔, 삼성 SDI, 그리고 소재로는 양극재 업체 주목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뭐 앞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회사가 에코프로 BM이었고요. 뭐 그날 같은 날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뭐 LNF 이런 회사들도 같이 좀 소개를 한 바 있고요. 오늘 또 신고가를 보여서 어떤 뭐 포스코 케미칼 역시 뭐 충분히 뭐 조정 시에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좀 긴 안목으로 좀 장기 투자를 좀 하셔도 충분히 충분한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을 그럴 좀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을 내어주로 가져오셨었죠. 최근 흐름 너무 좋던데 내어주 시간에 AS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웅 이사님은 2차 전지주 투자 의견 어떠신지 관심 기업 여쭤볼게요. 우리가 3분기 실적이 발표된 에코프로 BM의 실적에 대한 시각을 보면 2분기 실적이 나오고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난 뒤에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분기, 2분기 때 강조되었던 점은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 업체 그리고 완성차 업체의 가격 전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3분기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빠진 거죠. 그러면 똑같은 매출 볼륨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가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 뒤로 하고 3분기 실적을 실제로 보니까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그만큼의 판가에 대한 영업이익률 훼손이 안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매출의 볼륨 같은 경우도 커졌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양극재 업체 중에서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이 LNF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의 매출 볼륨,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3분기에도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도 실적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겠구나라는 연결을 해볼 수 있겠고요. 저는 대표적으로 LNF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아서 기대감이 유효하고 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가져오신 LNF를 골라주셨습니다. 시총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상위 특징주, 실적과 탄탄한 성장 스토리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만나봤는데요.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이어서 조회수 업앤다운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거래 재개 후 3일 상승 후 2거래 연속 하락세로 마감한 신라젠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역시 2차 전지주가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양,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남선 알미늄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최고가를 쓰며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넷플릭스 호실적으로 부각된 콘텐츠주 스튜디오 드래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케미칼은 포드양 양극재 공급 기대감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회사는 공시를 통해 포드사와 최고 경영자 회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대감이 확산되며 3%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보시면 넷플릭스 호실적 발표로 국내 콘텐츠 관련주들이 오늘 들썩였는데요. 기움증권은 업황 우려에도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 포인트는 성장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네, 먼저 포스코 케미칼부터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오늘 경신을 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일단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지만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포드 러브콜이 성사된다면 기대 효과 어느 정도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단독 기사였기 때문에 뭐 기사에 근거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7월이었죠. 그 GM하고 13조 원대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3년간이었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면은 이제 5년 이상의 장기 공급 계약을 원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산술적으로 본다면은 20조 원이 좀 넘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오늘 신고가를 보이는 그런 모습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지난 7월에 포드가 국내 SK 온가 합작법인이 블루오벌 SK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아마도 이쪽으로 좀 들어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 사실 포스코 케미칼은 기존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95%가량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일 회사에 거의 집중됐었는데 이렇다면은 이렇게 두 개로 된다면 GM과 포드,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두 자동차 메이커에 모두 다 양극재를 공급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생깁니다. 역시 단일이 아니라 매출처가 또 이렇게 좋은 데가 두 개가 늘어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포스코를 이렇게 택한, 그러니까 포드가 포스코를 이렇게 택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볼 수가 있는 것이 장점 같은 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 이제 지주회사죠. 포스코 홀딩스가 니켈이라든지 뭐 리튬 이런 거 광산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광물을 이렇게 조달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IRA 법안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포스코 케미칼의 이런 현실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이제 그 포드가 이 회사를 택한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되지. 물론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만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계약이 성사된다면 2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공급 계약이 예측되면서 그 기대감으로 상승세에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일단 실적, 성장 나무랄 데 없는 기업인데 단기에 좀 급등해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거든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좋을지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사실 이제 그런 공급 계약 기대감에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요. 물론 2차 전지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은 건 아직까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포스코 케미칼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그런 밸류를 받고 있는, 물론 최근 상승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겠습니다만 더 높은 밸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예상 컨센서스는 한 520억 정도인데요. 앞서서도 언급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양극재 업체들, 물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다 같이 하는 그런 회사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실적은 좋아질 거로 보여지고요. 600억 정도 육박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포스코 케미칼의 시가총액이 14조 원대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천억 정도대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 단순히 비교하자면은 에코프로비엠이 전체 시가총액이 10조 원대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4,300억 정도 됩니다. 2배 이상 좀 단순 비교하자면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또 기본적으로 그 이번에 만난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는 계약은 되지 않았다. 빨라도 제가 볼 때는 연말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여전히 시장은 변동성이 좀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1차적으로는 지난 9월의 고점 이제 18만 8천 원 이 정도 선이었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500원 차이밖에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을 깨지 않고서 다시 한번 우상향했으면 더욱더 좀 좋아지는 모습으로 전개될 여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행여나 뭐 이게 당장에 나올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굳이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손절의 개념이 아니라 향후에 다시 한번 좀 싸게 사보는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가격권 대략 한 17만 원 초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행여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때부터는 다시 한번 그런 이제 수주 기대감 가지고 한번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목표가는 뭐 증권사 목표가 대략 한 20만 원 이상에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심적인 가격권 20만 원을 1차적으로는 저항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극재 현지화가 반영되면서 밸류가 회복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호실적 발표에 오늘 국내 콘텐츠주들 굉장히 들썩였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업황 우려에도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는 키움증권 리포트도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장 포인트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이 제작이라든지 컨텐츠를 확장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성장 같은 경우 대비해서 좀 고밸류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성장주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환경은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는 구간대 좀 쉽게 시세가 나는 형태의
정도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같이 좀 금리 인상기,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까지 반영되는 시장에서는 미리 실적을 가지고 온 점을 좀 할인해서 보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가 실적 대비해서 좀 부진한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지금의 실적 체력에서 조금 더 멀티플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필요한 게 제작 캐파의 증대가 필요합니다. 이게 연간에 제작할 수 있는 그 콘텐츠의 캐파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인원을 충원하거나 아니면은 제작과 관련된 스텝을 더 뽑아서 제작이 더 늘어날 수 있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충원이 일단 추가로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제작에 대한 부분에 마진이 높은 그쪽으로 나가는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 OTT사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마진이 높지 않아요. 그러면 단독으로 좀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춘다고 하면은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받고 있는 멀티플보다는 더 상회하는 멀티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익이 이제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 발생하는 구조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점은 특정 기업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넘어서면 이게 영업이익의 레버리지가 발생을 하게 돼요. 매출도 그렇지만 영업이익도 그런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연간 1,000억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단계부터 주가의 멀티플이 또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기억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좀 성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업 레버리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간 그 1,000억 영업 이익부터 좀 달라지는 구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키움증권에서 이 성장은 계속될 거지만 성장주 멀티플 하향을 고려해서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 1년 중에 최저 목표가인 10만 5천 원을 제시를 했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현재 밸류에이션과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86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9,800억 원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멀티플을 대입해보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멀티플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아직은 비싼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 좀 조정이 나올 때는 더 많이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는 좀 덜 반등이 나오는 성격이 있습니다. 비록 오늘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장 초반에 강세로 반응을 했지만은 그 차익이 나오는 구간이었단 말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차익이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가지고 있는 실적 체력 대비해서 좀 비싸면 이러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하시고 가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주가 흐름 같은 경우가 좀 타이트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갭 상승이 발생하면 이 갭은 메우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지지가 같은 경우는 6만 7천 원인데 이 가격 같은 경우를 지지하지 못하면 주가는 6만 6천 원 정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저항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고점을 낮추는 형태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저항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 부딪힐 수 있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가격은 7만 2천 원 구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조정이 나올 때는 더 조정이 깊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지가 6만 7천 원이 중요하다고 좀 짚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 업앤다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쓴 포스코케미칼과 성장이 기대되는 스튜디오 드래곤 전략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성장 포인트와 밸류에이션 잘 점검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 어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총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상위 특징주 현대모비스와 천보 이슈와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15위 현대모비스인데요. 벤츠 전기차의 핵심 모듈을 공급한다는 소식과 하반기 실적 반전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7%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9위 천보입니다. 장기적인 이익 성장 스토리는 긍정적이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멀티플 논란이 상존하는 종목이죠. 주가는 4일 연속 상승하며 4%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현대모비스부터 보겠습니다. 벤츠 전기차의 핵심 모듈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2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크라이슬러에 이은 두 번째 대단위 모듈 수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수주로 기대되는 이익 효과부터 부장님께 들어볼까요? 일단 뭐 천하의 벤츠의 핵심 부품인 세시 모듈을 공급한다 이런 소식들, 뭐 전체 전기 차종 SUV 4개 차종에 이제 공급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앞서서 언급하셨지만 크라이슬러랑 이렇게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이 지난 2006년이었습니다. 17년 전인데 이런 주요한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계약을 맺으면은 장기간 지속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좀 벤츠가 주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는 이제 GM이나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의 또 전장 부품이라든지 램프 이런 것들을 좀 납품을 해왔는데 이제 이런 쪽 좀 더 핵심적인 부품 쪽으로도 또 확산시킬 수 있을 그런 또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악재가 좀 나왔죠. 충당금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현대차가 1조 3천억, 기아차는 1조 5천억대. 이게 2020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크게 좀 훼손이 돼버렸거든요. 완성차 업체들이. 그렇다면은 이 자동차 섹터 내에서는 어찌 보면 현대모비스가 좀 대안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다 최근 들어서 그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좀 돌파를 완착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좀 대안주 부각 가능성들은 존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밸류에이션상 표가 한 6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좀 싸다라는 측면들이 보여진다면은 일단 안착 시에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관련 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줄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지지 가격은 19만 2천 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저점이었고요. 그리고 저항 가격으로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22만 원, 그 후에는 이제 23만 원대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기본적으로 AS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창출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물류비 안정으로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천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곤 있지만 밸류 논란으로 좀 소외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영업이익률과 밸류 매력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은 20%대의 영업이익률을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나가는 단계에서 더 영업이익률이 발생을 하려면 좀 고마진 그 부분의 제품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적 같은 경우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600억 원대예요. 현재 시가총액이 2조 220억 원 수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밸류 논란에 계속 포인트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러면 이게 2차 전지 군이 움직일 때 주가는 움직일 수 있지만은 좀 탄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주가 같은 경우가 한번 변동성을 줬어요. 이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구간, 이 기대감으로 36만 7,100원까지 도달을 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조정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좀 매매 관점으로 정도로 시각을 접근하겠고 지지가는 20만 원. 저항가 같은 경우는 좀 짧습니다. 위에 기술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22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상위 특징주, 다양한 고객사 확보와 장기 성장 스토리가 기대되는 현대모비스와 천보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익 증가 추이를 잘 확인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는데요. 그 많은 종목들 속에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 두 분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내여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열어가는 유망주는 이성홍 이사의 JIP엔터, 김성준 부장의 고려아연입니다. 먼저 고려아연부터 볼까요? 2차 전지 신사업 확장에 4분기부터 본업의 판매량 회복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부장님이 주목하시는 매력 포인트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세계 글로벌 1위 아연 제련 회사죠. 뭐 본업에는 뭐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3분기는 다소 2분기보다는 조금 꺾일 걸로 보여져요. 기본적으로 또 전기료 인상도 이번에 반영이 되면서 대략 한 100억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경쟁 회사가 독일의 바스프라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 독일은 원래도 전기 요금이 비싸기로 유명한 나라기도 했는데 올해 연초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이 전기 요금이 대략 한 가구당 8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부터는 60만 원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죠. 그러다 보니 독일의 바스프가 가동률을 축소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글로벌 1위의 지위는 더욱더 공고해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신사업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30년까지 총 10조를 투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지난 6월 달이었나요? 한화그룹의 핵심 계열사 한화임팩트로부터 3자 배정 유상증자 5%의 지분을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 투자 유치 이전에도 호주의 최대 신재생 사업부 회사를 인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태양광, 풍력, 수소 쪽에 계속해서 좀 투자를 온 터에 이렇게 하나와의 이런 또 이제 지분까지 이렇게 더해지면은 더욱더 관련 사업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이 총 10조 원 중에서 8조 원을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굴뚝 산업에서 좀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평가를 아주 높게 받지 못했는데 이러한 또 신사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 동박 쪽 사업도 지금 진출을 이미 하고 있는데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조만간에 1차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동박 사업인데 관련해서도 이제 7,300억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한 1.2만 톤 정도가 완공이 되고 2027년, 5년 후에는 6만 톤까지 캐파가 늘어나면은 이게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고려아연에서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측면은 대략 한 1,800억 정도를 본다면은 또 다른 또 이제 기대감을 좀 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아무래도 재련 업체다 보니까 리사이클 쪽도 또 진출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재련의 이런 부분에서는 워낙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된 시너지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지분 경쟁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 회사가 업력이 70년이 넘었는데 이제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 두 분의 별 탈 없이 좀 지내오다가 최근에 이제 한화가 지분 5%를 가져가게 되면서 만약에 이 한화그룹의 5%가 지금 최씨 일가의 백기사 역할을 해준다면은 장씨 일가보다 지분이 1%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최근에 장씨 일가 쪽에서 기타 법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계열사를 통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경쟁 다시 한번 더 부각될 여지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심사업 분야에서 동박 고객을 좀 확보를 했고 호주에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또 착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분 경쟁까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기관 수급이 양호했는데 주가도 저점을 높이면서 62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거든요.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일단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의 흐름과는 다르게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신고가를 쓸 정도로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 조금 뭐 시장이 뭐 조정 여파겠죠. 뭐 같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목표가는 제가 1차적으로는 이제 68만 원, 뭐 최근에 다시 한번 고점을 한번 좀 노려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이게 또 안정적인 또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쪽에 또 많이 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해지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회사고요. 일단 손절 가격은 58만 원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성준 부장님의 내여주 고려 아연 만나봤고요. 이성웅 이사님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JIP 엔터인데요. 엔터사 중 3분기 실적 기대주로 JIP와 함께 SM이 꼽히고 있습니다. JIP의 이익 매력도를 더 주목을 하시는 걸까요? 네, 이익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앨범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는 게 3분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성격상 지금 성장주가 조정이 나왔어요. 플랫폼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연결해서 게임 업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엔터 업종 같은 경우도 그 성장주로 묶이면서 이와 같은 조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주의 조정 안에서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오는 게 그 이익 같은 경우가 분기에 연속적으로 성장으로 발생하는 업종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강하게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업종이 엔터 업종이겠고요. 그다음에 3분기 실적에서 호전적인 실적이 나오면 지금 반응하지 않는 장이 아니라 주가에 반응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연결해서 JIP 엔터 같은 경우는 가격을 정해놓고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이익이 숫자로 찍히는 업종에서 반등이 세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엔터주를 가져오셨는데 사실 실적 기대에 비해서 주가는 좀 탄력이 약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우리가 성장주 같은 경우 이런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급하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가격대를 정해놓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가격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54,500원 구간, 이 중기 추세선에서 대응이 필요하겠고 목표가는 6만 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수급이 좀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목표가를 기억을 하시고 JIP 엔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 6만 원 꼭 기억하시란 말씀 주셨고요. 두 분의 지난 내여주도 한번 점검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이 지난 금요일에 가져오신 그 포스코홀딩스 거침없는 지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1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제시해 주신 26만 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격 전략 한 번 더 짚고 갈까요? 네, 차트를 통해서 가격을 한번 보면 이게 추세는 이런 식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뭐 목표가 같은 경우 도달을 하더라도 더 위로 열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주가의 저항은 한번 26만 6천 원대에서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가격이 도달을 했을 때 뭐 저항을 받고 떨어질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6만 원 선의 저항 여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성준 부장님의 AS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시해 주신 그 내여주로 에코프로비엠 가져오셨는데 어제 3배 급등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양극재 업체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1,300억 정도의 실적을 예상했는데 뭐 1,409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렇게 좀 잘 나왔습니다. 호실적이 나왔는데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렸던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SK온 쪽으로 이제 이게 합작법인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 SK온은 에코프로비엠이 주로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객사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로 주가가 좀 많이 좀 출렁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호실적을 바탕으로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실 텐데요. 사실 뭐 최근 들어서는 그 양극재 업체들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뭐 조정이 좀 있었죠. 뭐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수급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꾸준한 반등을 좀 보여줬다가 어제 그러한 이슈가 있었고 그래도 호실적에 있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시 뭐 이것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날도 제가 10만 원이 일시적으로 이탈이 된다면은 추가 매수를 한번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여전히 뭐 그대로 좀 변함없이 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제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중국향 비중이 높다 보니 그렇게 그 아마 포드가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냐 우려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비엠도 북미에 계속해서 좀 증설 추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지주회사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좀 그 내재화 비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IRA 법안에 있어서도 뭐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계속해서 좀 전개를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만 원 이탈 시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럼 목표가는 13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실까요? 네, 뭐 일단 계속해서 상향하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뭐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김성준 부장의 고려아연, 이성웅 이사의 JRP 엔터 만나봤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을 여는 유망주와 함께 내일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항상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